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택시장에 파란불이 언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지 그 해안들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무료 전화 상담과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18번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을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입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팥죽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시간에는 팥죽 드시면서 생방송 보시고 아직 안 드신 분은 저녁에 다시 끓이셔가지고 저녁 9시부터 하는 재방송 또 청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방송 시간까지 알려주시는 고동현 이사님이셨습니다. 네, 재방송 그리고 본방송 다 시청해 주시고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경매에 관한 소식들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 팀장님께서 매물 소식도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고동현 이사님과 경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역시나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또 경매에 관한 좋은 알짜배기 팁을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들일 것 같은데요. 건반의 및 신의 치기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아나운서 들어보신 적 없죠?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건반의 및 신의 척.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신의 칙이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놓은 말이 신의 칙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칙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걸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 신의 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반어는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두 가지가 다 법률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럼 경매에서 이런 용어들이 생기느냐 하는 거를 오늘 한번 제기를 하고,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 지난 12월 1일 날 아주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 제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왜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느냐 하면, 세입자가 주거시설 또는 상가 임차 시에 건물을 담보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주거시설이나 상가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실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세는 세대로 주고 또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세입자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 세입자한테 이제 어떤 것으로 보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이제 무상 임대차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꽤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차 각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주는 건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하나는 실제 무상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친척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무상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상 임대차 각서를 제출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분명히 유상 임대차권자인데 허위로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해준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건 실제 사항입니다. 2006년 9월 1일 날 상가의 임차인이 사무소를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30일 날 건물주의 부탁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소유주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던 경우고 그로부터 6년이 약 5년 반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건물이 경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달에는 어떤 사람이 최고가 매수 결정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 경매로 낙찰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무상거주 확인서는 은행에다 이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하면 본인은 본 상가의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길 것을 확약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다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할 때는 뭐 안 써주면 되지 하지만 막상 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뭐 주인이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등등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결은 확인서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상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제 그 받아갈 돈이 실제로 있든 아니면 허위로 해줬든 네가 쓴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쓴 그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최근에 그 원심에서 무상거주 확인은 저당권자용이지 제3자용이 아니다 하는 걸 가지고 지난 하반기 때 상당히 경매 시장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이 허위로 작성된 무상거주 확인서도 제1금융권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한 데에는 내가 받을 내 보증금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얘기지만 제3자한테는 그걸 공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진정성 있는 임차인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이 이 최근에 원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시장에 상당히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까지 한 거를 가지고 경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원심이 말하는 법리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거주 확인서는 그 수취인 즉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는 거고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무상거주에 대해서 공표한 사실이 없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다. 즉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는 그 보증금을 제시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원심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조금 전에 했던 게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건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는 대항력이 없으나 경매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있다 하는 게 원심의 법리였었습니다. 원심이 그렇게 냈던 거를 따라서 낙찰자는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 하는 판결을 가지고 이제 지난 하반기를 이렇게 한번 뜨겁게 이제 달궜던 건데요. 이게 이제 지난 12월 1일 날 대법원이 선고를 했습니다. 2016-2282로서 건물 명도로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 저축은행은 경매를 내면서 그 무상 거주 확인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 세입자는 그 세입자로서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가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금반환 및 hin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걸로 대법원이 12월 1일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또 법률적인 표현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임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게 이제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4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4천만 원을 결국 경매받은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내가 집을 비우기 위해서는 가게를 비워주고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나는 4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 4천만 원을 줘야만이 나는 집을 비워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정한 게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이 내용을 대법원은 금반은 및 신의 척에 의해서 위배된다. 즉, 네 스스로 한 행동이 네가 그런 각서를 무상거주 각서를 써준 입장에서는 네가 한 말을 뒤집을 수 없고, 즉 무상확인 거주서에 대한 거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의 측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이거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라 하는 게 대법원의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 명쾌해진 거는 그동안 조금 무상거주 확인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정리가 다시 다 된 것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전에 이 그 원심의 법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거였었는데 원심의 지난 하반기에 나왔던 게 그 조금 법원의 판결로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대법원이 다시 한번 명쾌하게 그 확인을 해준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경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즉 내가 세를 살고 있고 그거는 뭐 주거 용도가 됐든 상가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는 집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무상거주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써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대영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금반원 신의칙, 원칙, 뭐 한입 가지고 두말하기 없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로 낙찰 물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공적인 경매 낙찰이 됐는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분석해본 낙찰 물건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16년 12월 19일이었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244.49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38.5제곱미터고요. 감정가는 18억, 최저가는 8억 8,200만 원, 낙찰가는 12억 1,120만 원이었습니다. 인원이 11명이었고요. 아파트였습니다. 분석해볼 낙찰 물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 낙찰 물건은 아주 대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244.49, 즉 전용 면적이 옛날 평수로 환산을 했을 때 70약 4평, 분양 평수로 하면 거의 90평에 가까운 그런 대형 아파트고요. 감정 가격이 18억, 최저 가격이 두 번 유찰돼서 49%까지 떨어져서 8억 8,200인데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명이 응찰을 해서 12억 1,12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날 월요일 날 일어났던 거고 분당구 정자동 최고의 어느 부분에서는 서울을 벗어난 가장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이제 경매 정보지에 나온 현황을 보면 똑같은 내용 중에서 32층 중에 20층입니다. 즉 이게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요즘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가 조금 시들한 텀을 타서 이제 두 번씩이나 지난 10월 10일 날 한 번 유찰이 됐고 11월 14일 날 유찰이 된 것을 12월 19일 날 했는데 67%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은 꼭 어떤 맞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소형으로 갈 때 이런 큰 평수들도 위치도 정자동이고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자동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위치나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이게 두 번씩이나 유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대형 평수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기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18억짜리가 실제 국민은행 가격에서도 14억에서 16억 정도는 가난 쪽입니다. 따라서 12억에 받을 수 있는 거는 경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명씩이나 모였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잘 받았고 2등 입찰가도 1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입찰을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물건상의 하자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방 5개 굉장히 대형 평수인데 오랜만에 경매 물건으로 성공적으로 낙찰됐었던 경매 물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이 정자동의 아파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틈새 시장에 남들이 다 소형에 몰릴 때 네. 대형을 찾았고, 특히나 위치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아주 적정한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틈새 공략 전략을 좀 잘 짜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낙찰 물건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용도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 2016년 12월 19일이었고요. 서울시 중랑구 명목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 제외로 토지 면적은요 90.2제곱미터, 감정가는 약 2억 6천만 원이고요. 최저가도 약 1억 3,400만 원, 낙찰가는요 약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입찰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낙찰 물건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 물건이 그냥 큰 돈이 아까 거는 많이 남을 걸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은행 융자를 해도 저건 아까 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뭐 기준이다 보니까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만 이 물건은 대지입니다. 이 대지고 이것도 똑같이 지난 월요일 날 일어난 건데 중랑구 면목동에 건물은 매각이 제외되고 토지만 90제곱미터짜리인데 2억 6,300인데 1억 3,400까지 떨어졌던 걸 1억 4,700에 낙찰을 받아서 56%고 입찰 인원이 1명인데 이 1명이 저는 대단히 그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 추천했던 물건인데 그 이유는 이제 경매 정보지에 나온 걸 보시면 가장 큰 게 이제 그 우선 하나는 뭐 그 이 도시 지역의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주택이 있지만 이거는 매각 제외인데 특히 이 물건은 특이하게도 감정 가격이 평당 한 1,200만 원 이상 돼 가지고 3억 7,6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상 건물이 있는 거를 고려해서 30%를 실제로 이 가격에서 줄여놓은 거예요. 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상 이 내용이 여기에 표기는 하지만 실제 감정 가격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감정 가격 자체가 벌써 시세에서 30%를 줄여가지고 표기를 해놓은 거고 그 표기된 금액에 이 5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받는 1억 4,700짜리가 3억 7,600 대비해서는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는데 그럼 그 집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분들의 의문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든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하든지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충분히 그 반값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치료만 해도 5%에서 7%를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5% 7%가 아니라 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5% 7%즉 평균적으로 6%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면 반값에 받았다는 얘기는 10%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단히 매력적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의 가끔 그 어떤 지방의 어떤 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에 보시면 지역적으로도 7호선 면목역, 상봉역,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이런 역들이 이 6개 역이 전부 500에서 700m 범위 내에 있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 있는 그 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그 위에 설령 집이 있더라도 우선 그 집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료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또 3종 그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그 물건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낙찰 성공 포인트가 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틈새 공략을 좀 잘 펼치셨던 것 같고 이번에 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좀 잘 경매가 됐을까요? 예, 저는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아까 3억 7천 뭐 이렇게 돼 있는
그의 물건이 지금 1억 5천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2, 3년 지나면 거의 3억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듯이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와 변하는 가치, 이 토지는 이렇게 6개 역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이 토지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떨어질 일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확한 그 위치나 진정 그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신 분이 입찰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 낙찰 물건 2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용도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요, 2016년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59.91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19.2제곱미터입니다. 감정가는 2억 8,600만 원, 최저가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네, 금주의 경매 추천 물건,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 점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달 27일 날 그 경매 물건이고요. 박달동인데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60 제곱미터 이하짜리 59.91짜리입니다. 2억 8,600인데 2억 2,800까지 돼 있는데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시면 그 특별한 어떤 27층 중에서 27층 중에서 17층이고 네. 특히 이제 그 특별한 문제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그런 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이제 관리비가 140만 원 정도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14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위치상으로는 1호선 검천 구청역이 525m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건매 가격보다는 싸게 낙찰 받으셔야 경매로서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높게 가시는 거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으로 아파트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또 준비해 주시는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는데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고동현 이사님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한도빌딩 3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참여 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시청자분들께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신 고민 상담 한 분 한 분 만나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18번 혹은 샵 8289번으로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요. 네. 문의를 드려요. 네. 경매 물건 참고사항에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네. 대지권이나 네. 미등기나 네. 매각된 물건의 평가에 대해서 포함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주의사항에 있어서 미납된 분양 대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냐고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이런 경우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또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통 미납 금액에 대해서 또 주의하시라 이런 얘기도 한 번씩 경매 물건 소개해 주시면서 언급을 해 주시는데 토지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해서 물건 경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참고 사항들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복잡한 물건을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 참고사항에 이제 대지권 미등기인데 매각대금에는 포함을 되어서 평가를 했고 네. 그 참고사항으로 미납 금액이 납부될 수도 있다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확인을 하시는 거는 이제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안 난 건데요. 이 등기 안 난 게 매각 금액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게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개인들 각자가 알아보려는 거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매각대금에 포함됐으면 당연히 돈 다 냈지 무슨 소리냐 하는데 돈을 안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물건의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시면 그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모르시면 관리사무소나 어떤 그 건물의 그 주인한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냐 하면 그 돈을 안 내면 난 등기 못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단 등기를 안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파실 때만 문제가 되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등기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나중에 매각 시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세한 얘기는 오늘 3시부터 무료 강의가 저희 사무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샵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가 건물의 토지를 경매받아서 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네, 지료를 연체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9785번님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법정 지상권의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서 좀 연체시키고 있다 하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법정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고 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료는 2년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법정 지상권의 소멸시효가 2년인데 연속 2년이든지 누계 2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2년치가 연체가 되면 법정 지상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꼭 주인 입장에서는 집 건물의 세입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세입자가 안 내면 주인이라도 지료를 내셔야만이 법정 지상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9785 시청자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 매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가장 신속하고 또 빠르게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매물, 먼저 개요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3년 8월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0.1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9.09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고요.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입니다. 1억 8,500만 원, 그리고 대출가는 월세 시에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에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엔 2천만 원, 월세 시에는 6,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먼저 첫 번째 매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본 매물의 가장 큰 최대 추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지던스 임대 중으로 공실 걱정이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레지던스 회사와 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없는 공실 상태에서도 레지던스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 또 만기 시에 보통 이제 부동산 이제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하시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중개 수수료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 쪽에 이제 요즘 신축되는 원룸이라 하더라도 이제 1억대 형성되어 있는 매물 보기 힘든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토지 지가 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의 원룸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격 형성대가 2억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3년 전에 이제 준공된 안정적인 이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지 지가 상승 전에 이제 준공된 매물이기 때문에 또 매매가 1억 8,500만 원으로 저렴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또 장점도 있겠고요. 시세보다도 지금 싸게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과 또 차익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입지 여건도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입지를 보시면요. 2호선 역삼역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선으로 순환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호선을 도보 3분 이내로 매우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가치는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매물 이제 입지적으로만 보신다고 하시면 가격 상승 여력이 좀 확실시되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최대 업무 단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지가가 높은 곳으로 이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두 곳을 다 보게 되면 지가가 높지만 또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업과 업무, 문화시설 등으로 갖춰져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제 주거시설이 부족한 그 주택 부조 현상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시면 수요층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급 물량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대가와 또 매매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의 특징, 장점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 강남구 역삼동의 이제 원룸인데요. 이 역삼동을 보시게 되면 1인 가구가 가장 많기로 통계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오픈형 원룸에 이제 풀 옵션까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익률 또 같이 또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두 번째로 이제 즉시 수익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 매물 2013년 8월에 완공되어진 매물인데요. 그 잔금과 동시에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선분양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후분양 매물이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이제 갖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완공된 매물, 안정적인 매물만 또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시공을 조금 보시게 되면요. 1인 가구가 가장 많기로 이제 통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1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디자인과 또 컬러 등으로 내부와 외부 모두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고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TV와 소파, 침대, 블라인드, 붙박이장, 밥솥 등 정말 깨알같이 구성이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투자 금액,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실거래가를 한번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같은 이제 평형대 한 2억 2천 정도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 준공된 매물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금액 1억 8,500만 원입니다. 임대금액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없이 월 75만 원씩 꼬박꼬박 가능하시고요. 대출 금액 약 1억 2천만 원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 매물 개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사용 면적은 40.1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0.24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의 구조로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고요. 총 6층 중에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분양 금액 3억 5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9,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5,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5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7,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은요.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있을까요? 매물 주변으로 정말 특급의 매머드급 호재들이 정말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2 롯데월드의 랜드마크의 호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제2 롯데월드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총층 123층에 높이 555m로 이제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제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이제 랜드마크 타워로 쇼핑과 관광, 문화의 또 중심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매머드급 호재가 또 본 매물과 매우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 손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또 큰 매머드급 호재로 황금 노선 9호선 연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9호선은요. 이제 그 이유를 보자고 하니 9호선이 이제 지나가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이 또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9호선은 지금 종합운동장역까지 2단계 공사 개통이 되어져 있고요. 2018년 3월 이제 종합운동장역에서 또 보훈병원역까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본 매물과 9호선이 이제 도보 1분 이제 직선거리 보시면 70m로 매우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역세권에 대한 가치 좀 보시면서 프리미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세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이제 송파동 이제 주변에 제2 롯데월드 또 황금노선 이제 9호선 연장 개통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겹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들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집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집가 상승 요인이 좀 많은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월세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보다 소액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입지 여건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9호선 이제 개통시 도보 1분에 위치하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9호선 연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통시 본 매물과 직선거리 70m 안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이다.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9호선 개통 전에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좀 조금 빠르게 선점을 하셔가지고 재테크 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 매물 주변에 보시면 또 제1,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요. 또 석촌호수와 올림픽 공원 등 이제 자연 호재도 굉장히 좋은데요. 본 매물 주변에 이제 업무와 문화, 쇼핑, 여가 등 이제 도심 한가운데에 모든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난개발이 아닌 도심 기능으로 좀 균형 발전된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건물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개 동 58세대로 건축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보통 단지가 이제 넓을수록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차 공간 또한 또 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타 매물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매물은 남향에 또 로열층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투룸으로 이제 두 방과 이제 거실이 있는데 두 방과 거실 모두 남향에 배치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또 넓어 보이고 활용성까지 굉장히 높은 이제 3베이 구조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 단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젊은 층 분들도 이제 고층을 선호하시는데요. 본 매물은 6층 중에 6층으로 개방감까지 또 갖춘 매물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를 주시기에도 좋고요. 또 실거주하시면서 재테크 하기에도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가치 평가에 있어서 또 교통과 위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도로 3면이 모두 도로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6m, 6m, 10m의 3면이 도로로 되어져 있는 입지에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시면 이제 가치 상승이 이제 정말 확실시 되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도심일수록 또 정말 주차 전쟁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 3구인 이제 송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매물은 이제 다른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1층에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지하 1층 또한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시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 할 수 있는 정말 강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 투자 금액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 3억 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105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금액 약 1억 9,800만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7,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익형 부동산 매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방금 보셨죠?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습니다. 자, 각각 포인트가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장단점을 찾아보시면은 투자 가치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건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 3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거나 무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고민, 궁금증을 가장 신속하고 또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더 궁금한 점 남아있는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생방송 끝나고 나서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